아버지의 풍랑 기목분. 나는 어둑해진 사방에 갇혔던가. 발을 내디뎌 보려고 용을 써대도 꿈적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시끄러운 소리까지 합세다. 동네 어른들은 왜 맨날 큰 소리를 지를까. 이런 잠결이었다. 언뜻 빗소리와 울음소리가 파고들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창호 방문을 밀쳤다. 세상에나 깔끔하게 이를 데 없는 아버지가 상의를 벗어 제끼고 마루에 걸터앉았다. 엄마는 축담 아래서 빗물도 아랑곳 없이 그놈의 새끼를 콱 밀어 뿔락했는데 자책하며 울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 있었다. 나는 엄마 곁으로 가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엄마 하고 불러도 들은 척도 않았다. 아버지의 파자마 가랑이는 이미 빗물이 휩쓸었다. 마루 아래 놓아둔 엄마의 외출용 하얀 코고무신에도 빗물이 그득했다. 쇳바람은 빗줄기를 집 안으로 몰아치는 데는 명수다. 어른들은 자주 돌바람 마이분데이 하고선 채비를 단단히 했다. 바람 성한 곳은 늘 바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간밤에도 여기저기 떠돌며 큰 사달을 낸 모양이다. 전날은 추석이었다. 나는 명절만 되면 참 좋았다. 우리 집은 해가 중천일 때 차례를 지냈다. 증조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장남이었다. 이른 아침 종각 큰 집에서부터 시작한 차례는 우리 집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가끔 엄마는 어디쯤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제꾼들은 집집에서 은복주를 마셨던 터라 불쾌해진 얼굴로 들어섰다. 차례를 지내고 방이든 마루든 아재들이 빽빽하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 나는 괜히 신이 났다. 찰떡선이 없었으니 어째 힘들었을 엄마 모습은 눈에 들지도 않았나 보다. 마당을 나서던 한 아재가 이번 추석은 보름달 뜨기는 걸렸대에 했다. 엄마는 차례 뒤치다거리 끝나기 무섭게 큰오빠의 생일 미역국 끓이기에 바빴다. 나는 바닷가 자갈마당에서 하는 소꿉놀이가 재미있었다. 늘 바람이 잦은 곳이라 하늘도 꾸물거리고 나불도 많이 분다. 또 파랑주의보가 내리려는 갑다. 그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조무래기들은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곧잘 흉내냈다. 저거 니거 배 아이가. 기내 언제 배가 들어와 저기 있었을까. 알 수가 없었다. 배는 한자리에서 파도를 타는 듯 이리저리 기우뚱거렸다. 그도 잠시 금세 놀이에 빠졌다. 어느새 저녁 먹을 때가 되었다. 엄마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야들아, 나불이 새다. 싸게 와서 저녁 무야지 하고 불렀다. 우리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 아짐에게 말했다. 아이고 웃자노. 선장이 3시에는 온다 했는데 아직도 기별도 없다. 어디서 술이나 묵는 거 아인지 빨리 항에다 갖다 놔야 할 낀데 애를 태웠다. 선장은 타지 사람이었다. 술이 약했던 아버지도 은복주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여태 자고 있었다. 한 번도 어부였던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선주가 되고 싶었을까. 죄다 모르는 것밖에 없던 내가 알 리가 없었다. 하늘은 더 높고 바다는 더 푸르고 잔잔한 날이었다. 아버지의 배가 낭망식을 하려고 만국기를 휘날리며 동네 앞바다로 들어섰다. 바닷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마중했다. 아버지는 갑판에 서서 무틀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서로가 보기 좋은 위치에 바다 한가운데 밭이 내려졌다. 갓을 쓰고 알록달록 색동치마 저고리를 입은 무당이 뗏마고루배에다 제사용 음식을 가득 싣고서 배에 올랐다. 뭇에서도 제사상이 차려졌다. 용왕 밥 먹이는 것이라고 했다. 무당은 징을 치며 구성지게 제담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배 위를 휘돌았다. 뭇에서 구경꾼들도 그 가락에 따라 고개를 흔들거리며 뭐라고 맞장구치며 환호를 보냈다. 무당이 축원을 마치고 떡과 과일을 바다에다 던졌다. 내가 좋아하는 사과는 둥둥 떠돌며 자맥질하다가 사라져갔다. 아버지의 배는 그렇게 천지신명과 사람들에게 신고식을 치렀다. 초저녁부터 거세진 파도에 배는 좌불안석으로 기우뚱거렸다. 마치 배 주인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아주 늦은 밤이 돼서야 잔뜩 취한 선장이 도착했다. 이기 무신 경우 없는 지신교. 엄마의 격앙된 말에 선장은 뒷머리만 긁적였다. 아버지는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못했다. 자연 쓴 소리는 엄마의 몫이었다. 몇 사람의 선원들이 먼저 탔던가. 아버지의 다짐을 들은 선장은 배에 올랐고 깜깜한 바다로 향했다. 보름달만 떴어도 반짝반짝 윤슬을 들여밟고 나아가련만. 나는 엄마 옆에 서서 떠나가는 배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밤고양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늦게까지 자지 않다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자주 엉덩짝을 맞곤 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팍팍 소리와 함께 배 굴뚝에서 불꽃이 솟았다. 이후의 기억은 왜 나지 않을까. 남의 집 단칸방에서 보리쌀서 말과 수저, 두 벌로 신접살림을 시작했던 부모님은 시쳇말로 뼈 빠지게 일을 했단다. 돈이 모였다 하면 논을 샀다고 했다. 그러다 제철소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의 첫 번째 꿈을 이룬 것이다. 굳은 날마다 벌건 헛개비 불이 회오리를 긋는 검정 바위에서 선장이 덜미를 잡혔던가. 읍내 항구까지는 기껏해야 10여 분 거리인데 몇 시간을 동네 한바다에서 맴맴 돌다가 검정 바위에 부딪히며 천둥 소리를 방불케 했단다. 그 소리는 인근 초소의 군인들과 여러 동네의 사람들까지 불려 모을 정도였다고 했다. 아마 아버지의 아픔을 배가 대신 낸 것은 아니었을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꿈이었던 배는 난파되었다. 사람들은 술이 웬수라고 수군거렸다. 어디에서 서너 시간 몸을 추스른 선장과 선원들이 마당으로 막 들어섰을 때였다. 넋놓고 있던 아버지가 어느 사이 식칼을 찾아들고 괴성을 지르며 선장을 향했다. 그는 마당으로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한 채 기겁하며 주랭랑을 쳤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겨우 말렸다. 아버지는 칼을 허공으로 치켜들고 마구 원을 그리다가 주저앉아서 울부짖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다. 40의 자식을 5이나 둔 가장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오죽했겠는가. 단 한 달 만에 첫 번째 선주 자리를 잃었고 그 하루 나락에 빠졌다. 하나 절망이 아닌 실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꿈은 참 꾸준도했다. 원체 삶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미 터득하셨기 때문이었을까.